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파워포인트 2024년부터 실기 기준 버전이 2021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21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풀이를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01 버전으로 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1교시 문제 A형 실전풀이로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전풀이는 소요시간 내에 배점이 높은 것부터 공략하자. 그래서 전체 문제 구성은 전체 구성, 기본작업 1, 2, 슬라이드 1, 2, 3, 4, 5, 6 순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전체 구성 후에 슬라이드 5, 4, 3, 2, 1, 6 순서를 추천드리고 이 풀이법으로 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네. 자세히 착석하면 감독선생님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라 라고 해요. 자, 시험장에 지참해 가셔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신분증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되고, 신분증 안 들고 가시면 시험을 못 봐요. 두 번째, 수험표 출력해서 들고 가셔야 돼요. 세 번째, 볼펜 하나 들고 가셔야 돼요. 자, 수험표에 명시되어 있는 수험번호 8자리 숫자값 입력합니다. 숫자 8자리 숫자만 입력합니다. 수험표. 자, 입력한 수험 번호요. 수험 번호, 수험표에 있는 수험 번호 복사하셨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면 오타 줄일 수 있겠죠? 확인 누르면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고 감독쌤이 조작하기 전까지는 컴퓨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 타임이 문제지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봐요.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파워포인트 문제지.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엑셀 문제지. 네, 문제지가 다 배포가 난 다음에 감독쌤이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 절차 생략하겠습니다. 자, 과목이 섞여서 시험 보니까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켜라 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 9는 기본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시험 접수할 때 2021 버전과 2016 버전 선택 응시할 수 있는데 이 두 개 프로그램이 한 컴퓨터에 같이 설치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점차적으로는 2021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한상공회에서 자격시험 중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2024년부터 2021 버전으로만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트렌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사장마다 2016 네, 2021 이렇게 지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서 거주지 인근 고사장 선택하셔서 응시 버전 꼭 확인하세요. 본인이 신청했던 버전을 실행시킵니다. 2021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프로그램상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시험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하시고요. 네. 화면 구성상에 2021 버전은 그리기 탭이나 녹화 탭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게 상이한 서로 다른 부분이긴 한데 시험에서 이 탭에 있는 기능을 묻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6으로 공부하셔도 2021 버전으로 시험 응시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먼저요. 문제지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에서요. 답안 저장 위치는 고정이에요. 내 PC의 문서 ITK 폴더 안에 반드시 저장하고 파일 이름을 수험번호 하이픈의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게끔 요구를 합니다. 네. 자, 빠르게 저장하는 방법. 기능키 중에 제일 숫자가 높은 키가 F12번 기능키입니다.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다른 저장이라고 바로 떠요. 저장 위치 내 PC 문서의 ITK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붙여넣기 하셔서 빼기 본인 이름 요렇게 하면 오탑 발생률 낮추고 파일 이름 설정할 수 있겠다. 저장. 자, 그 다음에 문제지 파워포인트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 스킵하셔도 돼요. 건너뛰어도 되고 전체 구성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고정이에요. A4 용지를 설정하라. 여기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 설정은 디자인 탭 리본 메뉴 끝단에 있는 사용자 지정의 슬라이드 크기 클릭해서 나타난 메뉴 목록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 기본 슬라이드 크기는 와이드 스크린 선택되어 있는데 펼치 버튼 눌러서 목록 중에 꼭 A4 용지만 물어요. A4 용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그림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요. 포함되어 있는 그림 사이즈는 네, 최대화든 맞춤 확인이든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추천은 맞춤 확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비가 약간 좁아들어요. 네, 줄어요. 너비 그 폭이 이렇게 조금 줄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 네, 전체 구성 두 번째 파트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는데 첫 번째 빼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 전체 문제 구성은 총 6개 슬라이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가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예요. 이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는 말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수행하게끔 요구가 되어져요. 대상은 제목 도형 삽입, 제목 글꼴, 그리고 하단 로고 삽입, 그리고 배경,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설정. 첫 번째 슬라이드 건너뛰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3주 해서 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해야 될 대상 상단에 있는 제목 글상자 밑에 깔려있는 도형 2개 네, 파악해보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밑에 깔려있고요. 그 위에 평행사변형이 포개진 걸로 파악되어집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로고 이미지 삽입,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네, 슬라이드 번호 설정 할게요. 네,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작업을 하되 자 어디로 가느냐면은 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기 위해서 보기 탭 마스터 보기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목록들 중에서 레이아웃 종류 세 번째 거 이름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선택하시고요. 자, 풀이 절차 공식화 하셔서 그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문제도 안 보고 하셔도 되는 부분 먼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 마우스로 왼쪽 상단 글상자의 왼쪽 상단 꼭지점을 슬라이드 왼쪽 상단 꼭지점에 포개요. 결과적으로는 이동시키는 거죠. 요거를 해당 슬라이드 제목 네, 제목 글상자 테두리 선택하면 화살표 상하 좌우 이렇게 네, 보이는 상태에서 끌어서 옮겨요. 이렇게 제목 글상자를 슬라이드의 왼쪽 상단 꼭지점에 네, 이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키니까 우측단에 해당 슬라이드 너비 대비 빈 공백이 생겼는데 요 글상자의 오른쪽의 조절점 해당 슬라이드 너비로 넓혀요. 요 동그라미가 조절점이에요. 요 조절점을 마우스로 올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끌어요. 높이는 수정하지 마세요. 그냥 둡니다.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봅니다.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제목 글자 상자 밑에 깔려있는 도형 2개 도형 포개진 걸로 돼 있어요. 꼭 그렇게 요구되어져요. 문제가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 2 녹차 슬라이드를 보고 해당 제목 글상자 밑에 깔려있는 도형 종류 2가지를 파악을 해보면 문제에서 먼저 직사각형이 하나 깔려있어요. 그래서 도형 삽입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 사각형의 첫 번째 거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문제지 참조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 네, 이 글상자 높이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높이 값으로 전체 여기 너비로 쭉 이렇게 삽입을 이렇게 하시고 놓아요. 네. 첫 번째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2가지 수정을 합니다. 먼저 도형 채우기 색깔을 기본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합니다. 기본색은 테마색의 5번째 거 파란 강주 1 채우기 색으로 되어 있는데 추천 문제지는 칼라가 아니라 흑백입니다. 어둡다 밝다 밖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밑에 깔려있는 게 약간 밝은 색깔 위에 포개있는 평행사변형 색깔의 진한 색깔로 구분되어지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색깔은 칼라니까 보여요. 이 문제지 아랫단에 있는 설명 문구에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정보학습 컴퓨터 자격증 카페에서 회원가입 없이 그냥 해당 링크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 접속돼요. 거기서 문제지 A4로 변환한 문제지 올려드렸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해당 그 프린터 A4 용지 인쇄 하신 다음에 문제지 보시면서 설명 내용을 따라 하시는 게 수월하실 거예요. 자, 테마 색 제일 오른쪽 단의 황록색 계통 중에 위에서 세 번째 거 추천드릴게요. 밝은 거는 녹색 강조 심표 60%더 밝기 녹색 강조 60% 더 밝기 추천입니다. 클릭. 그 다음에 꼭
외곽선 없는 걸로 요구를 해요. 문제에서요. 도형에 선은 없음으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윤곽선 없음으로 한 다음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에 해당 이 윤곽선을 매번 이렇게 수정하지 말고요. 이 설정한 도형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 네 밑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네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하세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하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이 모양의 채우기 색과 외곽선 없음으로 도형이 채워져요. 자, 두 번째 도형 위에 포개지는 네, 평행사 변형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기본 도형 섹션에 평행사 변형 왼쪽에서 여섯 번째 거 네. 평행사 변형 선택하시고 문제지 출력 형태 눈대중으로 가늠하셔가지고 마우스로 요렇게 끌어가지고 네. 삽입하되 색깔이 밑에 깔려있는 도형과 같다 보니까 네. 도형 채우기 색깔을 서로 다르게 네. 조금 더 진한 색깔 도형 채우기 황록색 밑에도 두 번째 거 추천드릴게요. 네. 녹색 강조육 25%더 어둡게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글상자 먼저 글상자가 있는데 그 위에 도형을 포개했으니까 글상자가 밑에 깔렸어요. 마스 보이는 글상자 선택한 다음에 정렬 그룹에서 앞으로 가져오기에 펼침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글자 내용이 보이게끔 깔려있던 게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가져오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글꼴에 대한 설정 문제 조건에 있어요. 전체 구성에 제목 글꼴은 도둠의 40포인트 흰색으로 해 설정합니다.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도둠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도둠의 40 수정하시고 글꼴 색깔 흰색깔 가밑줄 빨강 글꼴색 펼침 버튼 테마색의 첫 번째 거 그리고 가운데 맞춤은 단락 그룹에서 네, 수평 가운데 맞춤 이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제목 글꼴 도둠의 40포인트에 흰색 가운데 맞춤 네 됐습니다. 자 하단 로고 삽입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로고 이미지 삽입은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 그림 클릭한 다음 이 디바이스에서 선택합니다. 이 디바이스 선택 저장 위치는 네 시험장에서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그림 중 문제에서 로고 1.jpg ABC 주식회사예요. 로고 1.jpg 선택 삽입 클릭 하면 슬라이드의 중간 단에 삽입이 되어졌는데 꼭 요구 조건에서 배경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라. 네, 불변의 요구 조건입니다. 현 상태에서요. 조정 그룹의 색 펼침 버튼 눌러서 나타난 목록 중에 밑에서 두 번째에 투명한 색 설정 찾아집니다.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합니다. 조정 그룹의 색 펼침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선택 마우스로 그림의 회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색이 투명하게 설정됐고요. 네. 해당 이 그림의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 단 조절점을 좌상향 방향으로 한 반틈 정도까지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시고 크게 줄이세요. 이렇게 이만큼 크게 줄이시고 그 다음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배치가 해당 그 슬라이드에 왼쪽 하단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여기 배치는 대충 날짜 바닥글에 있는 날짜 상자 정도에 포개지면 무난합니다. 요렇게 마지막으로요. 네, 슬라이드 번호는 오른쪽 바닥글 영역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 상자를 선택하시고 홈 탭에 크기를요 16 추천드립니다. 크기 16. 문제 조건은 없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시험을 정기 검정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이번 2월달은 둘째 주 토요일이 설날 명절이라서 한 주차 당겨졌어요. 2월 3일날 시험 네 이신데 시험이 진행되면 다음날 시험 진행 일자 다음 월요일날 해당 KP 자격 홈페이지에 기출문제 자료실에 문제지와 정답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정답지를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크기 16 글자 색깔 검정 글꼴색 검정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게끔 설정을 마무리로 삽입 탭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및 바닥글 선택합니다. 삽입 탭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및 바닥글 대화 상자에 체크박스 중에 2개 체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되 두 번째보다 6번째만.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라. 이 2개의 체크박스를 체크 하시고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빠져나와야 되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탭 선택하고 리본 메뉴에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인데 저희가 설정한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서 슬라이드 목록 클릭하고 엔터키를 5번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총 슬라이드 개수 6개가 만들어지고 추가되어지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서 이렇게 설정된 걸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 60점 몇 점 부분을 마무리를 했어요. 자, 순서상으로는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40점,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 60점, 슬라이드 3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슬라이드 4 표 슬라이드 80점,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 100점, 슬라이드 6 도형 슬라이드 100점인데 슬라이드 5부터 추천드립니다. 연습을 하시면 이 소요시간 대비 배출이 높은 부분이 차트 슬라이드 라서요. 그래서 슬라이드 5부터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록 중에 슬라이드 5번째 거 선택하시고 슬라이드 5 출력 형태의 제목 3점 연도별 입력합니다. 제목 글상자 클릭하고 3점 한 칸 띄우고 연도별 변화와 추이 변화와 추이 이렇게 내용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해당 출력 형태를 보면 여기에 이제 차트를 삽입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차트를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네. 차트 삽입은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개체 삽입 아이콘 중에 2번째 요게 차트 삽입이에요. 요거 차트 삽입 클릭 또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를 선택해도 되고 이게 2단계로 가야 되니까 그냥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개체 삽입 아이콘 2번째 거 차트 삽입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 실행되는데 문제 출력 형태 요구 조건 문제 요구 조건의 2번째 조건 보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세로 막대형의 기본값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확인 클릭. 차트 작성의 고유 기능은 엑셀입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 입력창이 별도로 떠요. 이 엑셀 데이터 입력창에 입력하는 값으로 해당 기본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가 작성되고 그 결과가 화면 슬라이드에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데이터 입력은 엑셀 데이터 입력창에 문제 출력 형태의 하단에 있는 이 가로 항목과 범례가 포함되어지는 데이터표 참조해서 내용 입력하는데 차트 구성 요소에 맞도록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연도는 가로 항목입니다. 연도 가로 항목. 그래서 항목 1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2018년이라고 직접 입력하면 수정이 돼요. 엔터키. 그 다음 2019년 엔터, 2020년 엔터, 2021년 입력하고 엔터, 2022년까지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보면 1인 가구 수와 1인 가구 비율은 범례 계열입니다. 계열. 그래서 1인 가구 수를 계열 1에다가 1인 가구 수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계열 2에다가 1인 가구 비율. 계열 3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열 단위 삭제합니다. D열을 선택하시고 D열을 클릭. 전체 열이 선택되면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하게 되면 계열 3열이 뚝딱 지워져요. 이렇게 계열 3열이 삭제가 되어집니다. 계열 3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했어요. 계열 3열을 지워야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인 가구수의 데이터 값은 2018년 1인 가구수는 58.5 이렇게 돼 있어요. 이대로 문제지 참조해서 내용을 입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2018년 1인 가구 수는 58.5 여기다가 네. 넘버라키 눌러 숫자 키패드 이용하셔서 58.5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키. 잘못 입력했어요. 58.5 됐고, 그 다음에 2019년 1인 가구 수는 61.4 엔터, 그리고 66.4 엔터, 71.6 엔터, 75.0 이렇게. 2018년 1인 가구 비율은 29.3 엔터, 30.2 엔터, 31.7 엔터, 33.4 엔터, 34.5 네. 혹시 입력값 중에 잘못 입력한 게 있는지 참고 비교 58.5, 61.4, 66.4, 71.6, 75.0인데 점 0이 표시가 안 돼요. 그거는 표시 형식으로 설정할 테니까 괜찮습니다. 29.3, 30.2, 31.7, 33.4, 35.4, 34.5 됐어요. 자, 해당 표시 형식 설정하기 위해서 위에 제목 표시줄에 있는 요 엑셀에서 편집이라고 요 빠른 실행 도구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거 네 마우스를 올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을 클릭하면 엑셀 창이 실행돼요. 엑셀 창 실행되는 엑셀 창에 입력값 숫자값 범위 영역 블록 잡은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돼야 되는데 75는 75만 표시되니까 자릿수를 한번 늘려요. 네 여기 표시 형식 그룹에 심표 옆에 보면 이게 자릿수 늘림, .0을 .00 자릿수 늘림이고 .00을 .0 자릿수 줄임. 이 자릿수 늘림을 한번 선택합니다. .0을 .00으로 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자릿수 줄임을 선택을 하면 75가 표시되어지는 부분이 75.0으로 네, .0이 추가 표시되게 설정이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X 눌러서 엑셀 창 닫아요. 그냥 추천으로요. 해당 이 차트 영역을 마우스로 꾹 눌러가지고 위로 살짝만 올리면 요 위아래가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보이면서 이렇게 아래쪽과 위가 같은 이제 이격 간격으로 이렇게 네 배치를 약간만 위로 올리는 걸 추천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상세 편집 네 넘어가기 전에 그 차트 레이아웃 종류에 방금 저희가 입력했던 데이터 이 표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표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표가 표시되어지는 차트 레이아웃의 종류는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 중에 11개 중에 5번째 것만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5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5를 선택을 하면 자 하단에 데이터표가 표시되어지는데 왼쪽에 축 제목은 필요가 없어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 지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차트 레이아웃 종류 5번째 거 레이아웃 5로 설정을 하시고 레이아웃 5 설정하고 축 제목은 선택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차트 영역에 대한 전체의 조건, 차트 영역 서식은 차트 영역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 그리고 차트 영역의 외곽선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의 서체를 문제 조건에 맞게끔 도둠으로 그리고 크기를 16으로 수정합니다. 도둠의 16 차트 영역을 클릭 도둠의 16 외곽선 설정은 차트 제목 옆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사각형 풍선글 차트 구성 요소의 이름이 차트 영역이라는 사각형 풍선거리 뜨는 위치에서 왼쪽 버튼을 2번 따닥 누릅니다. 왼쪽 버튼을 2번 따닥 누르면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실행되는데 외곽선 설정은 첫 번째 네, 채우기 선에 테두리 펼치고요. 테두리 종류를 실선으로 선택합니다. 실선으로. 그리고 색 종류를 검정으로 추천드려요. 색 종류 테마색 2번째 거 검정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테두리 실선 색 검정 이렇게 해서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제목에 대한 설정인데 우선 차트 제목 상자의 내용을 출력 형태와 같게 연도별 1인 가구수 현황을 여기 차트 제목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차트 제목 내용을 연도별 1인 가구 현황 괄호 열고 단위 콜론 10만 가구 심표 한 칸 띄우고 퍼센트 가로 닫기
그리고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다. 글꼴 문제 조건에서 궁서에 24 굵게 이렇게 요구되니까 글꼴의 서체를 궁서로 하시고 크기는 24 수정하시고 굵게는 글꼴 서체 바로 밑에 있는 가 진하게 눌러주면 되겠고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차트 제목 서식에서 설정합니다. 네.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 채우기 종류 중에 자동을 단색 채우기로 바꾸시고 색깔 흰색 돼 있는데 단색 채우기 색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테두리 설정은 밑으로 내려서 테두리 섹션에 실선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네, 테두리 실선 이렇게 하면 테두리 설정. 마지막으로 그림자 옵셋 오른쪽은 해당 채우기 밑선 명령 아이콘 우측에 있는 효과 오각형 네, 효과 명령 아이콘 선택하고 그림자 펼치 버튼 눌러서 나타난 미리 설정의 목록 클릭한 다음 목록 중에 네, 바깥쪽에 옵셋 오른쪽은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가운데고 네 번째 게 옵셋 오른쪽이에요. 네, 바깥쪽에 네 번째 거 옵셋 오른쪽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에 대한 설정 끝났고요. 네,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은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차트형의 서식 작업창으로 바뀌면 채우기 네, 깡통 채우기 미선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선택 바꾸고 채우기 색깔은 네, 노랑은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그림 영역 채우기 색깔 고정이에요. 요구 조건 XY축에 만나는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을 클릭했을 때 우측의 서식 작업창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요. 네, 그림 영역은 꼭 채우기 흰색을 요구해요. 그래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선택하시고 네, 색깔 종류 펼치 버튼에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 1 됐고, 자 그러면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까지 설정 요구 조건 충족됐고요. 데이터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서 1인 가구 비율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용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어떤 막대 그래프든 상관없어요. 선택하기 쉬운 막대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바로와의 메뉴에서 세 번째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 하단 마지막 혼합 네, 2016 버전은 콤보라는 이름입니다. 네, 혼합 탭 두 개 계열 중에 문제에서 1인 가구 비율 계열의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문제 조건에서는 표시 기능 꺾어 전용 요 펼치 버튼 눌러서 꺾어 전용의 네 번째가 표시 기능 꺾어 전용 꼭요 이렇게 요구돼요. 선택 그리고 보조축 지정하라. 네, 가구 비율의 보조축 체크박스 체크 하면 네, 보조 세력값 축의 숫자값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클릭해서 네, 적용시킵니다. 다음 값표시하라. 네, 값표시는 2021년 1인 가구수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71.6이라고 네, 2021년 1인 가구수가 세로 막대형 위에 표시가 되어지는데 2021년에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면 다른 세로 막대형이 같이 선택이 되어지니까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2021년 1인 가구수 세로 막대형만 선택되도록 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바깥쪽 끝에 해서 71.6 표시되면 됩니다. 자, 값표시 2021년 1인 가구수까지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 도형 삽입이 있는데 요 조건 수행 전에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서 네, 수정사항이 있는 걸 수정을 하는데 먼저 축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네, 바꿀게요. 세로값 축과 네, 요 데이터 테이블 표 테두리 그리고 네, 보조 세로값 축. 우선 세로값 축에 요 숫자값 더블 클릭 하면 오른쪽 네, 축서식 작업창에 깡통 네, 채우기 및 선 선택한 다음에 선 종류를 실선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바꾸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가로 항목축 연도 선택 테두리 실선으로 마지막으로 보조 세로값 축에 축
숫자값 선택,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세로값측부터 추가 수정사항이 있는지 최소값 0.0, 주단위 10단위, 최대값 80, 수정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보조 세로값측 네, 수정사항이 있을 거예요. 24.0, 27.0, 36.0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값 출력 형태 26이니까 최소값 24로 바꿔야 돼요. 보조 세로값측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축서식 작업창에 축 옵션의 마지막 아이콘, 네, 그래프 아이콘, 네, 축 옵션 선택하고 경계에서 최소값 26인데 요거를 문제에 네, 24로 수정합니다. 24. 그 다음에 간격이 3단위로 되어 있어요. 문제지는. 그게 기본 단위 기본입니다. 단위 기본. 2016 버전은 단위 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네, 2021 버전은 기본입니다. 2돼 있는데 3으로 수정하세요. 3하고 엔터키. 네, 그러면 출력 형태 24.0, 27.0, 36.0 문제지하고 같게 네,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주 눈금선 수평선을 보면 문제지에는 없어요. 문제지는 없으니까 가로주 눈금선 수평선을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좌우가 동그라미가 따다다닥 표시되면 2단계에서 딜리트 키, 삭제 키 눌러서 싹 지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의 조건 네, 중에 충족이 안 된 거는 하나 남았어요. 요구사항이. 네, 마지막 하나는 삽입 도형 삽입하라. 네, 도형 삽입의 출력 결과치 보면 네, 오른쪽 화살표 해당 여기 왼쪽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 네, 해당 이 도형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중에 저기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의 다섯 번째 열 화살표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입니다. 화살표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시종점 크기값 눈대중 가늠 네, 별 1 사이 여기 정도 요렇게. 그리고 너미는 현황 높이값 요렇게 눈대중을 가늠 네, 이렇게 해서 놓아요. 좀 위로 올라가야 되네. 네, 이만큼 높이값 네,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문제 조건 마무리할게요. 네, 스타일은 미소요가 파란 강조 1은 자, 위쪽 단에 이 탭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이프 형식 탭에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요 펼치 버튼,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펼치 버튼 눌러서 테마 스타일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 테마 스타일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 미세요가 파랑 심표 강조 1 요거만 부르져요. 요거 클릭 이렇게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는데 글꼴 네, 서체 굴림의 18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굴림의 18포인트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굴림의 18 입력하고 엔터키 요렇게 굴림의 18포인트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차트 네, 그래프 작업 네, 배점 100점 배점 마무리가 됐습니다. 출력 형태 보고요. 네. 자, 한 가지 수정이 안 됐어요. 제가 네,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그 범례 표지의 모양이 기본값이 동그라미인데 문제는 마름으로 되어 있어요. 요 꺾어 전형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깡통의 표식령, 깡통의 표식 옵션 별치고 기본 제공, 형식의 종류 마름모 그렇게 하시고 보통 한 12 정도 하면 무난한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문제지 출력 형태는 뭐 그 표식의 크기가 더 크게 안 돼 있긴 해요. 네, 문제에서 이제 보통은 요렇게 표식의 크기를 12 정도 수정하는 걸로 요구되어 있는데 기본값은 5예요. 기본값 5인데 기본값은 너무 작은 것 같고 네, 한 10 정도 수정을 네, 하는 걸로 그냥 설정할게요. 네, 엑셀에서는 이제 해당 이 표식의 크기를 ITK 엑셀 과목에서는 10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가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네, 표식 옵션
마름모 10 정도. 네, 이 정도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 100점 풀이 끝났고요. 다음 네 번째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슬라이드 100점 80점 배점입니다. 문제 출력 형태의 네, 표 슬라이드를 보고요. 네, 표 슬라이드 도형과 표 작성 기능 이용하여 슬라이드 작성하는데 도둠이 18포인트를 알아. 우선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2점 한 칸 띄우고 1인 가구의 장단점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네, 여기가 표예요. 여기가 표고, 그 다음에 상단 도형은 두 개 도형 포개져 있는 걸로 돼 있고, 좌측 도형 이렇게. 네. 자, 표는 가로행이 하나 둘 셋, 네, 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줄 칸이 각각 세부적으로 쪼개진 거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쪼개진 거 기준으로 줄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칸이 하나 둘 셋, 네, 네 줄 세 칸짜리 표. 여기 텍스트 입력 상자에 개차대 아이콘 표 삽입 클릭한 다음에 열개수는 3이고 행개수는 4개. 이렇게 열개수 3, 행개수 4개 확인. 표 스타일 문제의 네, 세부 조건을 보면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표 스타일의 펼침 버튼 눌러서 표 스타일의 펼침 버튼 네, 눌러서 테마 스타일 1 영역은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부터 여기까지가 테마 스타일 1 영역이고, 네, 그 다음에 강조 1이 이 파랑 요게 테마 스타일 강조 1이고요. 문제에서는 테마 스타일 강조 5 요구하고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겁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 5 클릭. 자, 배경이 알록달록인데 문제지는 단일색이니까 네,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글행과 줄무늬행 체크를 해제합니다. 요거를 해제하고, 그 다음 출력 형태를 보고요. 해당 이 표의 시작점과 끝지점 파악합니다. 여기. 네, 일격간격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그 다음에 이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끝지점은 여기. 네, 해당 페이지 번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가늠하셔가지고, 자, 눈대는 걸 맞춰가지고요. 해당 표 테두리 이렇게 끌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배치. 자, 그 다음에 아랫단에 있는 표 오른쪽 하단 모서리 땅 네,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크기 키우고요.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서요 내용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는데, 현재 보면은 출력 형태가 네, 하나 둘 세 번째가 다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을 파악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합쳐진 거죠. 주거비, 외식비 등 경제적 부담은 셀이 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병합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값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대비 세 번째와 네 번째 행 높이가 네, 한 반 정도 줄어야 돼요. 그러면 요 경계선 있자, 여기 내선의 요 조절점을 여기 경계선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하고요. 그다음 많이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이고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높이값을 조절을 이렇게 네, 해주면 네, 문제지하고 네, 같은 상태로 해당 이 높이값이 조절됐어요. 자, 내용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이게 더 줄여야 되네. 네, 이만큼. 아니면은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넓혀도 되고, 이렇게 넓히고 줄이고. 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셀의 내용, 네, 문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가지고요. 네, 배치를 이렇게 세로 단으로 할까요? 네, 좀 보이게. 출근, 심표, 퇴근 이 부분 내용 입력합니다. 요거 우선 공간이 좁으니까 닫을게요. 출근, 심표, 퇴근, 엔터. 시간의 절약. 자, 글자를 입력하는데 이렇게 파랑 글꼴로 입력이 되어지는 경우는 해당 그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 그 아래하라고 한글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래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요 두 번째 걸로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꿔주시는 게 또 추천드리는 팁이에요. 자유로운 생활 등 엔터 다양성 네 존재 이렇게 하고요. 네 주거 공간의 자율성의 엔터키 자율성 그 다음에 생활의 편의성 문화심표 취미심표 여가 활용을 엔터 통한 자기개발 독립성 유지를 통한 엔터 사생활 보장 주거비 외식비 주거비 심표 외식비 등 엔터 경제적 부담 개인주의 확대 자기관리의 어려움 가족 가치의 악화 보안 안전성 우려 이렇게 네. 자, 표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서요. 네.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에 대해서 제목 외에 네 번째 슬라이드의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 그래서 표 테두리 선택 글꼴 네. 도둠의 18포인트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표셀 내에서의 내용물의 정렬이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단락그룹에서 세 가지. 첫 번째 요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네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합니다.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 줄 간격 여기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줄 간격을 1.5로 하세요. 1.5 이렇게 하시면 무난해요. 너비가 좁으면 이렇게 약간 넓혀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비가 좀 좁은 것 같네. 네, 그런 경우에 좀 넓혀주시면 되겠고, 네. 아니면은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전체 너비 열너비 값은 거의 네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상단 도형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 도형은 두 개 도형이 포개진 걸로 되어 있는데 하나 제대로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 한쪽은 잘려있고 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경제적 측면 기준으로 했을 때 삽입 탭 도형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려요. 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섹션에서 세 번째 거 사각형 잘린 한쪽 모서리 선택하고요. 네 삽입된 위치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좌우 대칭돼 있어요. 네 정렬해서 회전의 좌우 대칭,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이 좀 어두운 색으로, 네, 채우기 색을 좀 어두운 색으로 하고요. 네, 도형 채우기 색깔 좀 어두운 색으로. 그 다음에 윤곽선 테두리 실선으로 바꿔줘요. 도형 윤곽선을 실선으로, 도형 윤곽선, 네, 검정으로, 도형 윤곽선 검정으로 한 다음에. 해당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합니다. 제가 풀이해드리는 풀이법에서 기본 도형 설정을 총 3번 설정하는 걸로 추천드리거든요. 네, 네 번째 표 슬라이드에 상단 도형 먼저 삽입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 그러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테두리가 네, 그 검정 설정된 상태로 삽입되니까.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건 사다리꼴 삽입 탭 도형 기본 도형. 첫 번째 줄 중간 단 정도의 사다리꼴.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삽입. 채우기 색깔 좀 밝은 색깔. 네. 내용 입력 경제적 측면 테두리 선택 글자 입력된 도형 테두리 선택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홈 탭에 글꼴 도둠 18포인트 글꼴 색깔 검정 한 세트를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해당 이 세트를 복사 붙여넣기 할 텐데 요 마우스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선택해요.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이렇게 잡으면 두 개가 같이 선택돼요. 네 번째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지금 복사 붙여넣기가 요구가 되는데
마우스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로 끌면 복사가 되지만 해당 이제 이동의 방향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만 이동되게끔 하려면 Shift 키까지 같이 눌러요. 그래서 왼손으로 두 개의 키 컨트롤하고 Shift 누르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끌어요. 그러면 해당 이 도형 두 개가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수평으로만 이동 또는 수직으로만 이동되거든요. 네, 이렇게 또 네, 뭐 약간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시프트 끌어가지고 놓아요. 네, 이렇게. 자, 내용 수정합니다. 네, 내용. 자, 내용은 문화적 측면.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가정 슬러시 사회적 측면. 가정 슬러시 사회적 엔터키 측면. 이렇게. 자, 상단 도형 끝났고요. 네, 좌측 도형요. 네, 좌측 도형은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인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자, 삽입탭 도형 삽입탭에 제가 왜 멈칫하냐 하면 한쪽 모서리 잘린 사각형이 아니라서요. 네. 뭐냐면 이제 잘린 각도가 여기는 정방향인데 밑에 있는 거는 경사도가 그 낮아졌어요. 그 사각형에 있는 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경사도가 45도 고정이에요. 45도. 그래서 이게 아니라 밑에 순서도에 보면 순서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있어요. 순서도 카드라고. 지금 좌측 도형은 이 순서도 카드가 사용됐어요. 무슨 말이냐? 요거는 이렇게 너비가 넓어지면 경사도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경사도가 이렇게 높이값에 의해서도 조절이 돼요. 그런데 삽입의 도형이 사각형에 있는 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이 높이가 높아지던 너비가 넓어지던 잘린 부분이 45도 경사도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아니라 네,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다. 네. 그래서 여기다 배치 이렇게 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고 네. 하나를 먼저 완성한 다음에 요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네.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장점.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네. 도둠의 18포인트 네. 글자 색깔 검정. 홈 탭에 글꼴 서체 도둠의 글자 색깔 검정. 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면 그라데이션 네.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도형 선택한 다음에 세이프 형식 탭에 그라데이션 설정은 도형 스타일에 있는 도형 채우기의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 네, 선형 아래쪽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시프트 네, 누른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다음에 아래쪽으로 살짝 걸어가지고 밑에 베이스는 맞추고 높이값 이렇게 조절 네, 그 다음에 내용만 단점 수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가 제일 먼저 삽입됐기 때문에 제일 밑에 깔리는데 출력 형태로 보면 표의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당 표 선택에서 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해서 표가 맨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 네. 80점 배점 완성이 됐고요. 다음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는 문제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네, 이렇게 네. 상단에 자, 우선은 내용 네. 제목 내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내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1인 가구 네.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추가 네. 클릭한 다음에 1인 가구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그다음 텍스트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 영어를 먼저 입력하지 말고 한글을 먼저 입력하세요. 한글 내용으로 여기다가 1인 가구 이렇게 글자가 파란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아랫단에 아래 한글 그 한국어 입력키를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키로 바꾸시면 네 검은색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요. 한 명으로 구성된 생활 단위로 쉼표
혼자서 생계를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바꿈합니다. 앞에 두 번째 줄에 글머리 기호가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쭉 입력해서 자동으로 줄바꿈 되게끔 유지하고 있는 단순화된 형태의 가구로 한 칸 띄우고 집 또는 하나의 공간에 1인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함까지 이렇게 내용 입력하시고 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요. 네, 먼저 글머리 기호부터 수정하도록 할 텐데 수준별로 다르니까 첫 번째 1인 가구, 네, 첫 번째 1수준 블록 잡은 다음에 홈탭의 단락 그룹에서 첫 번째 글머리 기호, 별표 글머리 기호, 글머리 기호 펼침 버튼에 여섯 번째 거 별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고 해당 이 문단에 대한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에 굵게의 줄간격 1.5 이렇게 그게 고정이에요. 요구 조건. 네.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굴림으로 수정하시고 네. 크기 24 수정. 굴림의 24 그리고 굵게 굴림의 24 굵게 줄간격 1.5는 단락 그룹의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여기서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수준 내용 3줄 블록 지정하되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꼭 얘가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같은 라인이 아니에요. 안쪽으로 간단하게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탭키 이용합니다. TAB. 네. 자,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캡슐락 탭 클릭하면 안쪽으로 들여쓰기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네, 요 뾰족하게 화살표 글머리 기호는 홈탭의 단락 그룹의 글머리 기호의 끝에서 두 번째 거, 네, 화살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꼴, 네, 굴림의 20포인트 줄간격 1.5 수정합니다. 글꼴의 서체 굴림 20포인트 수정. 줄간격 1.5 지나기 안해요. 줄간격 1.5 요렇게. 자, 출력 형태를 보면 이 내용이 상단이 아니라 밑에 있는데 얘를 먼저 수정을 한 거예요. 영타가 타이핑 속도가 여러분들 한글보다 느리시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글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해당 그 글머리 기호와 글꼴 수정을 먼저 했고요. 해당 이 글상자 주의사항으로 이걸 줄이는데 글상자를 복사할 거거든요. 너무 많이 줄이면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 충족이 안 되니까 요거를 여유 있게 그 높이값을 줄이면 되는데 안전장치로 해당 이 글상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도형서식에 글상자 크기가 줄더라도 글자 크기 안 줄게끔 텍스트 옵션 설정을 바꿔버릴게요. 도형서식의 텍스트 옵션 탭 세 번째 명령 아이콘 텍스트 상자에 기본값은 넘치면 글자 크기 조정으로 돼 있거든요. 글상자가 줄면 글자 크기도 줄은데 요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선택을 바꿔버리게 되면 해당 글상자가 많이 줄어도 글자 크기를 안 줄어요. 네, 요거 안전장치로 글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서식 작업창에 텍스트 옵션에 마지막 글상자 그리고 자동 맞춤 안함으로 했어요. 자, 해당 여기가 영타가 되는데 위로 약간만 좀 올릴까요? 네, 그 다음에 이 글상자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제가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 작성할 때 반복적으로 해당 뭔가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요구가 되는데 그 경우에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수평 또는 수직으로 이동되게끔 하려면 Shift 키까지 더 클릭해서 왼손으로 컨트롤 Shift 누른 채 해당 이 글상자 복사할 거거든요. 글상자는 테두리를 마우스로 올리고 밑으로 끌어서 내리면 해당 이 글상자가 복사 붙이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위에 거는 나중에 영타로 수정하도록 하겠고 오른쪽에 해당 한타 옆에 이쪽 부분에 해당 동영상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 이 한타의 글상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왼쪽으로 끌어가지고 해당 자동 줄바꿈이 되도록 하는데 생계를 한 집 또는 여기 잘 안 맞춰져요. 이렇게 생계를 맞추면 한 집 또는 는자가 밑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또는에 맞추면 또 이제 U자가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는에 그냥 맞추시고 위에 혼자서 생계를 다음에 U 앞에 클릭한 다음에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앞에 글머리 끼우가 추가돼 버려요. 글머리 끼우, 화살표 글머리 끼우 추가되니까 줄 바꾸더라도 앞에 글머리 끼우 추가 안 되게 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채 엔터 키를 눌러요. Shift 키를 누른 채 엔터 키를 누르면 앞에 글머리 끼우가 추가되지 않고 강제 줄 바꿈이 돼요. 이렇게 U자 앞에 클릭, U자 앞에 클릭,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이렇게 하게 되면 강제 줄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오른쪽으로 넓혀가지고 문제지 출력 형태 같게 한 집 또는 됐죠. 네, 이렇게 강제 줄 바꿈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 자,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 종류는 이 장치 선택합니다. 이 장치. 자, 문서에 ITK 폴더, 픽처 폴더에 있는 동영상 한 개밖에 없어요. 동영상.wmv, 네, 삽입. 여기 삽입되면 이렇게 옮기고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해당 그 위치 및 크기 값, 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및 크기 값, 네. 크기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줄이고, 네, 해당 동영상에 대한 설정은 고정이에요. 네, 불변의 요구 조건 누르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렇게 돼 있어요. 재생에 대한 설정이 위쪽 단에 재생 탭 시작이 마우스 클릭인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자동 실행으로 바꾸고 옆에 반복 재생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의 요구 조건은 고정입니다. 네, 자동 실행 반복 재생. 마지막으로요, 네,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영타를 한타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싱글 S 대문자, 네, 싱글 하이펀 person household. S 앞에 클릭, 백스페이스 키 꾹꾹 눌러가지고 여기 배치해주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 한글은 블록 잡아가지고 IT, it, I 대문자, T 소문자, it refers to the living. 조금 키울까요? Unit that makes a living alone. 여기까지 하고 앞에 글머리 끼워 있으니까 여기서 엔터키 눌러가지고 그러면 줄 바뀌어지면서 앞에 글머리 끼워가 추가돼요. This is a more simplified form of home where one person, 네, person 엔터키 안 누릅니다. lives 자동 줄바꿈 네이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너비를 조절합니다. 글상자의 너비를 one house or one space 이렇게 하고 글상자의 너비를 줄여가지고 lives가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지와 같게.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세 번째, 네,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네, 배점 60점 부분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예요.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문제지를 그냥 보지 마시고 제목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목차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불변입니다. 텍스트 입력 상자 지워요.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워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요. 네,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는데 문제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요거는 상하로 배치해서 제가 네,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네. 문제지. 자, 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목차. 도형 목차 한 세트 똑같은 게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세트 완성한 다음에 요것도 네,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 넣기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작업하시는 게 빨라요. 그러면 한 세트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네. 도형 밑에 깔린 도형 네. 니은 도형이 좌우 대칭으로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기본 도형에 찾아보면 두 번째 줄 끝에서 다섯 번째 니은이라고 있어요. 니은 도형. 기본 도형 두 번째 줄 끝에서 다섯 번째 거. 니은 도형. 네, 눈재정을 가늠해가지고 여기 있다는 요렇게 네, 삽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해당 요게 좌우 대칭되어 있습니다. 네. 회전의 좌우 대칭, 정렬 회전의 좌우 대칭. 그리고 해당
그 선 없음으로 돼 있어요. 도형에 꼭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체육의 색깔이 요게 좀 연한 색으로 되어 있어서 도형 체육의 색을 조금 네, 밝은 걸로 하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라운드가 이렇게 이제 그 반원이 아닌 형태로 여기 삽입된 도형은 그 도형의 종류가 비슷한 게 두 개씩 있어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네. 해당 그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거 이건가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조절 좀 이렇게 조절하신 분이 있는데 요 모양하고 요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도형이 아니라 삽입 탭의 도형에 순서도 도형에 보면은 네. 그 첫 번째 줄 끝에서 네 번째에 있는 순서도 수행의 시작 및 종료라고 있어요. 이 도형이에요. 모양이 약간 틀리죠. 네. 이건 순서도의 첫 번째 줄 끝에서 네, 있는 수행 네, 시작 및 종료. 요걸로 하셔야 돼요. 네.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아닙니다. 이렇게 배치. 네, 이렇게 하시고 내용 입력 1 이렇게 입력하고요. 네. 자, 요거도 윤곽 없음으로 돼 있어요. 도형 선 없음 돼 있으니까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높이가 약간만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했고 자, 글상자로 1인 가구 네. 1인 가구는 글상자 추가시켜서 네. 배치가 목차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여기니까 요게 왼쪽으로 좀 가서 목 이렇게 되겠다. 그죠? 목. 네. 그다음에 위치 네. 이게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 네.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네. 이동시킬 수 있어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는 글상자 하나 추가시켜야 돼요. 삽입 탭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이 너비를 좀 넓혀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합니다. 1인 가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은 글꼴 굴림의 24포인트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해당 도형 안에 입력된 숫자도 그리고 1인 가구의 글자도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되게끔 하고 글꼴의 서체를 네, 문제 조건에서 굴림의 24포인트 설정합니다. 굴림의 24 수정합니다. 글자의 서체와 크기를 조절하면서 해당 이 글상자 위치가 약간 바뀌니까 네, 문제지 참조해가지고요. 이렇게 네. 줄여 형태가 같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세트를 복사할 거예요. 이 한 세트를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네,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왼손으로는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눌러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선택한 도형 네, 한 세트 목차 한 세트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놓고 또 걸어서 놓고 또 걸어서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 수정 네, 요건 2 요건 3 요건 4 내용 수정 두 번째 목차의 내용은 1인 가구의 장단점 1인 가구의 장단점 자, 글상자 너비가 좁으면 이렇게 자동 줄바꿈 되어버리니까 이 너비 값을 넓혀주시면 돼요. 처음에 아예 처음부터 이 너비를 복사하기 전에 이만큼 넓혀 놓으시면 굳이 매번 이렇게 안 넓혀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사하기 전에 수정사항을 최소화하는 게 네, 팁입니다. 자, 세 번째 연도별 변화 네. 연도별 변화와 추이 마지막 네 번째 목차는 네.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이렇게 네. 자, 네 개 목차 세트 완성했고요. 네, 남아있는 세부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하이퍼링크 설정하라는 조건과 네,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고 자르게 하라라는 조건 네, 꼭 요구됩니다. 텍스트 하이퍼링크 적용 텍스트 링크 대괄호 꾸리면 하이퍼링크는 요거는 이제 2016에서의 그 용어고 2021은 링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슬라이드 6인데 대상은 뭐냐면 네 번째 네, 그 목차 내용 여기다 하이퍼링크 걸어라. 블록 잡고 네. 삽입 탭에 링크 그룹의 링크 요거 또는 네, 블록 지정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 하이퍼링크 이걸 선택해도 되고요. 얘를 선택해도 되고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에 연결 대상은 반드시 현재 문서
현재 문서 선택하시고 연결 대상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슬라이드 목록에서 마지막 거, 여섯 번째 슬라이드 6 확인 클릭. 자, 그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삽입해서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 이미지 그림 이 디바이스 문제에서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4.jpg 그림 4 네, 선택 삽입 클릭. 6개 그림 중에 문제에서는요, 네, 요 장구치는 네, 요거 네, 마지막 것만 남겨라. 네. 자르기. 요 자르기 클릭. 자르기 클릭. 왼쪽 상단에 모서리 땅 꺽쇠 하단으로 끌어내리고 네.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아무데나 클릭해서 자리 완료. 문제 출력 형태가 같은 위치에 배치. 1, 2 위치에 여기다가 이렇게. 네. 여기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두 번째 목자 슬라이드 배점 60점도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네,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배점 40점입니다. 네. 도형 편집 워드 아트 삽입 그림 삽입돼 있는데 도형 편집 1영역 요게요. 네, 요 부분입니다. 먼저요, 도형을 해당 가로 너비의 한 2분의 1 정도로 해서 오른쪽 단에 네, 해당 순서도에 있는 요 아랫단 물결처럼 되어 있는 도형이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네, 우선 제목 글상자, 부제목 글상자, 포괄적 블록 지정, 딜리트 눌러서 지워요. 삭제키 눌러서 지우고, 자, 이거는 이제 좌측으로 제가 배치를 해가지고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도형 삽입할게요. 네. 도형 삽입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인데, 이 건반이 네, 포함된 도형의 종류는 순서도에 찾아보면은 첫 번째 줄의 끝에서 여섯 번째? 네. 순서도 문서라고 되어 있는 도형이에요. 이 도형이에요. 순서도 문서 도형. 파워포인트에서는요, 시간에 대한 관건은 도형입니다.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자주 보셔서 빠르게 캐치하셔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주로 또 자주 나오는 것들도 좀 정해져 있긴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삽입된 도형에 그림을 채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림 채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림 채우는 부분은 네. 쉐이프 형식 탭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림 파일에서 선택합니다. 파일에서 컴퓨터 파일에서. 자, 건반 그림이다, 그죠? 건반 그림이 네, 삽입하면 도형 안에 삽입이 됐어요. 그림이. 자, 근데 이제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삽입된 그림에 대해서는 꼭 투명도 50%로 설정을 하고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요구 조건 불변이에요. 자, 삽입된 건반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와이 메뉴에서 그림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림 서식 작업창이 뜨는데 투명도는 채우기 깡통에 채우기의 투명도 0%를 50으로 수정하세요. 50% 허릿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림 스타일에 있는 도형 효과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변이의 세 번째 거 이름이 5포인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 충족이 됐고요. 네, 도형 그림 채워 투명도 50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까지 됐어요. 자, 워드 아트 삽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싱글 퍼슨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영어 글자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글상자를 먼저 하나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상자를 하나 삽입해서요, 글자 내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상자 삽입은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마우스로 클릭 너비를 넓혀주고 내용 입력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S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싱글 하이펀 P 대문자 person H 대문자 네, household 나머지 소문자 이렇게 입력하겠고요. 네, 싱글 하이펀 한 칸 안 떨어지고 네, 싱글 하이펀 person 네, household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워드 아트에 대한 세부 조건 세 가지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에서 글꼴부터 먼저 텍스트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첫째 도둠의 굵게 글꼴의 첫째 도둠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수정하는 게 빨라요. 그 다음에 굵게는 가진하게 이거 눌러주면 되겠고, 굵게 도둠의 굵게. 자, 그 다음 변환에 대해서는요, 네, 갈매기 영수장 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대갈록 구름이는 2016 버전의 이름이고, 네, 2021 버전의 이름은 갈매기 수장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윗꺽쇠 이렇게 돼 있는, 네, 모양입니다. 네. 자, 세이프 형식 탭. 세이프 형식 탭이 워드아트 스타일의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요가의 변환에서요, 휘기 종류 49, 36, 36개 중에 윗꺽쇠, 네, 두 번째 거예요. 갈매기 영수장 위로 요거, 네, 적용합니다. 갈매기 영수장 위로 클릭. 자, 출력 형태 적용이 안 됐네요. 네, 변환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해당 너비 및 높이값, 네, 가늠하셔가지고 해당 그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글상자도 이렇게 조절하면 글자 크기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돼요. 네, 건반의 두 번째 거 요 정도 이렇게 네, 밑으로 약간 내리고, 네, 됐습니다. 네, 문제 출력 형태 하고 갈게. 자, 그 다음에 반사에 대한 조건. 네, 반사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옵셋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접 반사 4포인트 옵셋은 워드아트 스타일이 텍스트 요가의 반사, 근접 반사가 첫 번째 열 근접 반사, 두 번째 열 2분의 1 반사, 세 번째 열 전체 반사, 건접 반사 4분의 1 옵셋 요겁니다. 건접 반사 4포인트 옵셋, 4포인트 옵셋 이렇게 하면 두 번째에 워드아트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인데 요거는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 탭으로 가서요,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할 때 여기로 들어갔죠.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 네,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한 요 로고 이미지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네, 복사한 다음에 이 마스터 보기는 닫고 여기단에다가 그냥 그림으로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두 번째 그림으로.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배치, 네, 왼쪽 상단, 네, 여기다가 배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배치. 그 다음에 크기값, 네, 좀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꼭 요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에 삽입하는 이미지하고요, 그 다음에 표지 디자인에 그 사용되는 이미지가 꼭 같아요. 조건도 배경 해석 투명 처리하라, 요거 조건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네,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여섯 번째 슬라이드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수정합니다. 네, 제목 입력 창자 클릭 4점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자, 텍스트 상자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마찬가지로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우도록 하겠고요. 네,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그룹으로, 네,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먼저 밑에 깔려있는 게 먼저 살 때니까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룹 작업을 하도록 할 텐데,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고, 오른쪽에 두 번째 그룹에서도 이 도형이, 네, 상하 대칭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져요. 먼저, 네, 밑에 깔려있는 도형을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룹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그룹.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요, 네,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는 사각형에 네, 한쪽 모서리 둥근 거 끝에서 세 번째 사각형 둥근 한쪽 모서리 도형. 네, 눈대중을 가늠해서 시점, 네, 요 정도. 너비값 스타 제목 스타 요 정도. 그 다음에 밑에 이격 간격 요 정도, 네, 놓아요. 해당 이 도형을 또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네, 배치하고 상하 대칭 요거 정렬 회전의 상하 대칭,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부터 왼쪽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 스타일, 네, 설명서에 있는 화살표인데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블로그 화살표의 두 번째 줄 끝에서 네 번째 설명서 오른쪽 화살표 요거고요. 네,
시점 눈대중 가늠 요렇게 네 너비값 네 내용 입력할게요. 네 너비가 좁으면 자동으로 글자가 세로로 입력됩니다.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했고요. 첫 번째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네 해당 글꼴 설정합니다. 문제에서요. 네 해당 그 제목 이외의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네 굴림의 18 글자 색깔 검정 굴림의 18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하고요. 네 해당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도형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설정. 그래서 세 번째 기본 도형 설정은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도형에 글자가 입력된 도형 글꼴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주세요. 자 컴팩트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다리 꼴이에요.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네, 첫 번째 중간 단 네. 눈대중 가늠해서 네,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고요. 네, 내용 이 그 삽입한 도형의 너비나 높이가 글자를 입력하면 가늠이 되기 때문에 도형 삽입한 다음에 글자 입력하세요. 자 레토르트 10분 중간은 네, 도형 종류 저기 순서도 도형의 두 번째 끝에 있는 도형이에요. 순서도 지연이라는 도형입니다. 네. 문제 출력 참조해가지고 배치 네 이렇게 컴팩트 네 어쨌든 요정도 높이값 네 가늠하기 위해서 글자 입력 레토르트 엔터 식품 증가 이렇게 됐고요. 네 너비를 약간 더 넓혀줘야 될 것 같고 자 이 도형과 지금 대칭되어진 도형으로 생활용품이니까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이 도형을 끌어가지고 놓아요. 네 좌우 대칭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 수정 네 생활용품 엔터 시장 확대 선연결 간단하게 선연결되어 있네요. 네 선연결은 자 지금 현재 제가 기본 도형을 너무 그 색깔이 어두운 걸로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려 가지고 제가 요 채우색을 약간 밝은 걸로 하고 기본 도형을 그냥 재설정할게요. 요거도 요건데 자 색깔 채우는 거는 색 채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네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요거를 제가 그냥 기본 도형 설정을 네 요걸로 할게요. 자 선연결은 삽입의 도형입니다. 삽입의 도형에서 첫 번째 거 선 그리고 레토르트 식품 증가의 요 연결 포인트점 요 동그라미 요 연결점을 십자형을 딱 올려가지고 클릭해요. 이렇게 하면 연결됐으면 녹색으로 채워진 동그라미 연결되지 않은 거는 빈 네, 동그라미 요걸 생활용품에다 대고 요거를 여기다 놓으면 요렇게 서로 연결이 됐는데 해당 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선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도형 서식에서 선 색깔을 검정으로 할게요. 선 색깔 검정 선의 굵기를 약간 좀 굵다 그러면 한 2포인트 무난합니다. 너비를 0.5대 있는 걸 2로 하시고 그 다음 시작점과 끝지점이 동그라미로 돼 있어요. 요거는 화살표 머리 유형을 네 타원 화살표 꼬리 유형의 종류를 타원 화살표 요렇게 요거 타원 화살표 요렇게 하게 되면 요 모양으로 돼요. 해제했을 때 네, 제대로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먼저 삽입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모서리가 깎아먹은 도형이 파전 형태로 밑에 깔려있는 거 요거는 네, 배지 도형입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요 저기 기본 도형이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십자형과 원형 네, 원통형 사이에 있는 배지 도형 네. 요렇게 삽입 네.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테두리 파선은 도형서식 그 선에서요. 도형서식의 선 실선으로 하고 선의 종류를 네, 선의 종류를 대시 종류에서 파선 선택하시면 되겠고 굵기 약간 굵다 그러면 한 이 정도 하시면 무난해요. 이 정도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워라벨은 구름 삽입 탭 도형의 저기 기본 도형의 세 번째 끝에 구름 네 삽입 글자 입력 워라벨
아까 제가 기본 도형을 설정하면서 네, 해당 얘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네,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기본 도형을 재설정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네.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설정할게요. 네. 아까 제가 이 그 배경색이 너무 어두워 가지고 네, 그래서 배경색 바꾼 거를 기본 도형으로 하니까 얘가 지금 기본 도형 여기 적용된 게 그 설정이 안 바뀌고 있어요. 소확행이라고 된 도형은 팔각형? 소확행. 네.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도형 네, 삽입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 도형. 기본 도형의 팔각형. 네. 첫 번째도 끝에 거. 이렇게. 네. 소확행. 그다음에 가치 소비. 네. 좌우 화살표 있는 도형. 요거는 변형된 거예요. 조절점으로. 자, 그 블록 화살표에 설명선이 있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 네. 블록 화살표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설명선 왼쪽 오른쪽 화살표. 요거 가치 소비. 요거요. 요렇게. 네, 모양이 좀 틀리죠? 네, 모양이 틀린데 해당 가치 엔터 소비 내용 입력 글자 입력해야 해당 이 너비 높이가 가늠이 돼요. 네, 이 부분을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줄이고 배치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절점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요 조절점 주황색 조절점 위로 딱 올리면 이렇게 네, 간단하게 모양 네, 비슷한 모양으로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욜로라는 도형도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에요. 네, 욜로. 네, 욜로. 삽입 탭, 네, 도형에 순서도에 찾아보면은 세 번째 줄 첫 번째 있는 도형 순차적 액세스 저장수 욜로 그리고 회전돼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회전 네, 해주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 싱글턴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 네, 아까 삽입했던 도형이네요. 네. 순서도에 있는 네, 첫 번째 줄 중간단 순서도 문서 도형 싱글턴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 요겁니다. 네. 내용 입력할게요. 싱글턴. 글자 내용 입력했을 때 해당 도형의 그 너비나 높이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리적이라는 도형은 양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삽입 탭 도형이 사각형 섹션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번째 거 잘린 위쪽 모서리 도형입니다. 네, 잘린 위쪽 모서리 도형. 네, 이름이 네, 2021 버전에서는요. 네, 이렇게 배치하고요. 내용 네, 물리적 웰빙 첫 번째 그룹 끝났고요. 우선 네, 기본 도형 네, 작성. 자, 두 번째로 그룹화 도형 그룹 도형 네, 라이프 트렌드 네, 육각형. 자, 도형의 삽입, 네,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의 네,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세 번째 육각형, 네, 라이프 트렌드 이렇게 삽입하고, 네, 내용 입력 라이프 트렌드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려 있는 도형, 네, 십자형 도형 깔려 있습니다. 먼저 삽입합니다. 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거 십자형. 네, 십자형 이렇게 삽입하고요. 네, 높이값 좀 가능하고 그 위에 포개지는 게 도형이 아니라 홈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홈밥, 홈트, 홈술, 네, 스마트아트입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 두 번째 그룹에 스마트아트 네, 두 개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스마트아트 삽입도 삽입 팁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네, 스마트아트 선택. 스마트아트는 두 개 삽입하는데 한 개는 기본 모양, 나머지 한 개는 글자 입력하는 상자를 변형하는 걸로 요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동그라미가 지금 5개짜리가 포개져 있는 스마트아트 모양을 찾으면 없어요.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관계형 포개져 있으니까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끝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가 4개짜리인 선형 벤형입니다. 얘를 삽입을 해서 해당 이 글자를 입력하는 도형을 하나 더 추가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는 도형 개수가 변형이 되면 반드시
왼쪽에 있는 펼침 버튼, 네, 왼쪽 꺽쇠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창을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혼밥, 홈트, 혼술, 혼영, 그리고 엔터키 하면 이렇게 하나 추가돼요. 혼놀 이렇게 되네요. 자, 입력이 완료됐으면 텍스트 입력창 닫고 테두리 더블 클릭, 스마트 하트 개체 테두리 더블 클릭. 자, 우선은 홈 탭에 글꼴을 수정할게요.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네,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 굴림하고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18로 수정하시고, 그리고 테두리를 더블 클릭 따닥 하셔가지고 해당 스마트 하트 스타일 문제 조건에서요, 첫 번째 거는 스타일의 종류를 3차원 만화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스마트 하트 스타일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3차원의 만화, 3차원의 만화는 네, 세 번째 요게 만화입니다. 네, 3차원의 만화 선택하시고 색깔 채움이 알록달록인지 아닌지, 네, 그냥 기본값 유지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하나 모서리 단 조절점을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요. 많이 줄여요. 네. 자, 그 다음에 배치 더 줄여야겠다. 네, 이렇게 더 줄여요. 네,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너무 줄이면 글자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정도. 네, 하시고 오히려 밑에 깔려 있는 도형의 높이 값을 약간 높게 이렇게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그림자는 정오각형 도형이 상하 대칭된 도형이에요. 삽입의 도형이 네, 기본 도형의 요 네, 첫 번째 끝에서 네 번째 거 오각형 도형, 오각형 도형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상하 대칭했습니다. 네, 상하 대칭한 도형만은 글자를 직접 입력하면 안 돼요. 상하 대칭했습니다. 회전해서 글상자를 별도로 삽입합니다. 삽입에 텍스트에 텍스트 상자에 있는 가로 텍스트 상자 별도로 다른데 클릭한 다음에 해당 이 1인 가구의 그림자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글꼴 문제 조건에서 요구하는 글꼴인 굴림의 18포인트로 수정하고, 네,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이 글상자를 위에 포개게끔 이렇게 배치합니다. 직접 입력된 것처럼. 네, 됐고, 자, 이거부터 할까요? 스마트 하트 이웃 단절 낮은 출산은 스마트 하트 종류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스마트 하트.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사각형의 밑에 그 화살표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하나는 글상자 개수 변경, 나머지는 기본 모양이에요. 나머지는 기본 모양. 그래서 찾아보면은 기본 모양의 종류로서요, 행렬형에서 찾아보면 행렬형의 세 번째 거, 요 눈금 행렬형 이겁니다. 네, 얘입니다. 확인. 글자 입력 그 글자 상자 개수 네, 수정사항이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이웃 단절, 네, 낮은 출산, 독거 노인 마우스로 클릭하셔가지고 글상자 고독감 이렇게 하시고, 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서체, 네,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 입력, 굴림의 18포인트, 네, 굴림의 18포인트, 테두리 더블 클릭 따닥. 스마트 하트 스타일의 디자인 종류는 3차원 벽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펼치 버튼 3차원의 다섯 번째 거, 요게 벽돌, 3차원의 벽돌. 자, 그 다음에 체육 색깔이 알록달록이에요. 알록달록은 색 변경의 색상의 첫 번째 게 무난해요. 색 변경의 색상의 첫 번째 게 무난합니다. 글자 색깔 검정, 홈 탭에 글꼴 색깔 검정. 많이 줄여요.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여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이 모양이 나와요. 많이 줄여요. 더 줄여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줄여가지고 배치 됐습니다. 네, 자, 좌우에 있는 사회 제도와 관심 필요 동일한 네, 도형입니다. 삽입 탭 도형이 저기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단에 있는 화살표 오각형 사회 제도가 입력된 도형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 제도, 사회 엔터 제도.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좌우 대칭, 내용 추정, 관심, 필요, 관심, 엔터, 필요. 자, 기본 도형 작성이 끝났고, 채우기 색은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 안 되니까 같은 색을 채우고자 하는 도형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가지고 같이 선택해요.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같이 선택이 돼요. Shift 키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한 다음에 해당 셀프 형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는 색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 안 되니까 대충 같은 색을 채우고자 하는 거 이렇게 꾹꾹 선택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당 도형 채우기 색깔 비슷하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선택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자, 문제지가 흑백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비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문제지가 흑백이니까 대충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의 출제 기준이 있어요. 출제 기준상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요구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해당 도형에 그 글자 색깔 흰색으로 변경하는 도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다? 이 경우는 첫 번째 그룹에 있는 가치 소비예요. 가치 소비 도형은 채우기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글자 색깔 흰 색깔, 흰 색깔 하나 반드시 요구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상하 대칭된 도형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절되는 도형 포함되어 있고, 선연결 도형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요 밑에 거 요것만 채우기 다른 색으로 이렇게 자,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배점이 높은 요구 조건은 뭐냐면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하라 설정하라. 이게 배점이 이 도형 슬라이드가 100점인데 그 중에서 30점 차지합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 설정에 2분 정도도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개인별 해당 연습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파워포인트 시간이 부족해요, 좀 못했어, 마지막에 있는 그 슬라이드 6의 일부를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ITQ 과목 중에 시간이 좀 부족하게 여겨지는 과목이 파워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아예 뒤죽박죽으로 지금 현재 전체 구성하고 슬라이드 5, 4, 3, 2, 1, 6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소시한 대비 배점이 높은 걸 공략하세요. 자, 그룹화는 왼쪽에 있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왼쪽 그룹, 왼쪽 상단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잡습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범위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화의 그룹, 또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화를 실행시켜서도 돼요. 컨트롤 G 키 눌러가지고 마우스로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이렇게 오른쪽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블록 잡을게요.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G 키 눌러가지고도 그룹화가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룹화의 그룹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애니메이션 설정은 꼭 순서가 첫 번째 그룹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애니메이션 설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룹화 한 다음에 첫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애니메이션의 종류는 문제에서 나누기 가로 바깥쪽 이렇게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 나누기 가로 바깥쪽. 애니메이션 탭에 애니메이션 그 그룹의 펼치 버튼 눌렀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애니메이션 적용의 종류는 나타내기 섹션에 있는 애니메이션 적용을 꼭 요구를 합니다. 나타내기 섹션에 있는 문제에서 애니메이션 종류는 뭘로 하라고요? 첫 번째 거 나누기. 그러면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내기에 있는 나누기 이거죠? 선택.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그 방향을 수정하게끔 요구를 해요.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 가로 바깥쪽 돼 있는데 기본은 가로 안쪽이에요. 요 효과 옵션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세로 안쪽으로가 기본가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가로 바깥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 옵션 목록에서 문제 주관은 가로 바깥쪽 이렇게 바꿔줍니다. 두 번째 거는 그냥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애니메이션 종류를 요구를 해요. 바운드.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 그룹되어진 도형 그룹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펼치 버튼 나타내기 바운드 마지막 거 요거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대로 그룹화 애니메이션 설정됐는지 확인을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슬라이드 쇼 그룹의 현재 슬라이드,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깥쪽 가로 바깥쪽으로 클릭했을 때 콩콩콩 제대로 됐네. 혹시 안 묶여 있는 경우에는 그룹화 잘못되면 그 감점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1월달에 진행되어졌던 ITK 파워포인트 1교시 A형 문제 풀이 해드렸는데 유형
A형, B형, C형은 유형이 아예 틀린 게 아니라 몇 교시 문제지인지 구분하는 이름값이기 때문에 A형으로 연습을 하셔도 B형, C형, 2교시나 3교시 시험 보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시험 보신 분은 좋은 성적으로 A등급으로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